삼국유사를 보면 김수로 왕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일이 적혀 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서 닫혀진 채로 있다가 열린 개벽 이후로 경상남도의 김해에는 나라의 이름도 임금도 신하도 없었고 단지 9명의 칸들 즉 9명의 주장들과 7만 5천 명의 백성만 있었다. 아도간, 여도간, 비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청간, 신청간, 오청간, 신기간 등 총 9명의 칸들이 김해를 다스렸다. 왜 하필 원삼국시대의 김해의 칸들이 9명일까? 원삼국시대는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과 낙랑군 설치 때로부터 서기 369년 백제 근조고왕이 마한연맹을 대부분 멸망시키기 전까지를 삼국시대 이전의 시대라 해서 원삼국시대라 부른다. 후한세조 광무제 본명 유수 당시 동방 종족 나라들의 상황과 가야의 위치, 유수 당시 한나라의 영역, 바로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을 때를 원삼국시대라 부른다. 난 오리지널 삼국시대라고 부르겠다. 왜 금관가야가 건국되기 전 김해의 칸들이 9명이냐면 실제로도 9명이었겠지만 고대 중국에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세상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8개의 세상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 관념은 중국뿐 아니라 동양 전역에 있었다. 고대 중국 산동반도의 동이족이 총 9개 종족의 연합인 구이라던가 괴물치유가 고대 중국 산동반도를 식민 통치하며 그 지역 원주민을 부려먹었는데 그 원주민 집단의 이름이 구려인 점, 고대 중국의 통치구역이 9개인 점, 이 9개 통치구역을 구주라고 부른다. 신라가 부처의 힘을 빌어 전 세계의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 세운 탑인 옐로우 드래곤 타워 한자론 황룡사 9층 탑은 말 그대로 9층인데 그 층마다 동아시아의 9개 나라의 기운을 쫙 빼서 제압하기 위해 그 9나라의 이름들을 적었다. 그래서 9이라는 수는 고대 동양에선 신성한 수였다. 고로 금관가약, 건국 전 9명의 칸들인 국원의 숫자가 9명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금관가야 아니 금관가라라고 해야죠. 가야는 고려시대 명칭이고 실제로 그 당시 삼국시대에는 광개토비를 보면 가라라고 적혀있다. 고대 중국 기록에도 그렇게 적혀있고 고대 일본 기록, 일본서기에도 그렇게 적혀있다. 고대 중국 기록 삼국지 동이전엔 금관가라가 구야국으로 나옵니다. 구야국은 변한 12개국 중의 하나로 변한 연맹의 연맹장이었습니다. 고대 중국 기록 삼국지 동이전에 따르면 변한 사람들은 절이 썩어 넘치도록 많아서 절을 돈처럼 썼으면 낙랑군 대방군에 수출해서 중국 낙랑대수 대방대수가 하사하는 값비싼 고급 명품들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원삼국 시대에는 가야 소국들은 변한이라 불렸습니다. 그 변한 12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구야였습니다. 이 구야가 나중에 금관가라가 된 거죠. 고대 중국 삼국지 시대에 우리나라를 부르는 고고학적 시대 구분 이름이 원삼국 시대지요. 원삼국 시대에는 금관가라의 나라 이름이 구야국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금관이라고도 불리지도 않았죠. 자, 다시 삼국유사로 돌아옵니다. 이 가야 사람들 대부분은 산과 들에 스스로 모여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당시 금관가라 사람들은 이 언덕의 모양이 마치 고대 중국 주나라의 마법책 주역의 송괴에 나오는 10마리 친구 거북이가 엎드린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왜냐면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 그런 인식이 반영된 듯한 기록이 있다. 한나라 시즌2 그러니까 후기 한나라 그러니까 후한의 왕제가 된 유수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즉위한 해를 건무영년 그러니까 건무원년이라 선보했다. 이때는 서기 25년이다. 이 건무원년으로부터 18년이 흐른 건무 18년째에 한반도 경상남도 김해에서 매우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외계인의 강림이었다. 이때는 이민년이다. 서기론 42년이고 음력 달력으로 3월이었다. 이 3월의 개요길 그러니까 애군을 떨치기 위해 9명의 칸들이 하늘에 제사하기 전 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구지 언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사람이 있느냐? 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냐? 구지라는 언덕입니다. 일본서기에는 이 구지가 구시로 나온다. 그러므로 구시라고 고쳐 부르겠다. 구시가 당시에 제대로 된 발음이다. 구시라는 언덕입니다. 난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을 지배하기 위해 내려왔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구시 언덕 아니 구시 동산이라 해야 하나? 구시 동산의 흙을 파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라. 반드시 뛰면서 춤을 춰라.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마냥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자, 거부가
세계와 외계인 세상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뜻한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고조선의 남쪽 남조선 지역의 고인돌들은 남방식 고인돌이다. 마치 납작 엎드린 거북이의 모습이다. 북방식 고인돌은 똑바로 선 거북이라 보면 된다. 고인돌은 제단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 고인돌 제단에서 거북이를 제물로 바치고 점을 치던 풍습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고인돌이 외계인과 뭔가 관련이 있는 걸 수도 있다. 수메르 신화에서 엔키는 지하세계 시면의 주인이다. 그리고 거북이를 타고 인간계와 지하세계를 왔다 갔다 한단 이누르타가 전통새 한 줄을 격파하고 운명에서 판매를 획득한 후 엔키에게 깝치다가 거북이와 함께 바닥 없는 구멍으로 영원히 빠져버린 얘기는 유명하다. 니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뛰면서 춤추고 나면 그런 후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을 추게 되리라. 내 말의 뜻을 알겠느냐? 9명의 칸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압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6개가 있었다. 굳이 언덕에 비행 접시가 내려와 레이저를 쏴서 시공이동 복사 기술로 외계 캡슐을 전달했고, 그 외계 캡슐에서 애기 외계인 6명이 담긴 캡슐들이 또 스르륵 나온 것이다. 9명의 칸들은 헉하고 놀래며 붉은 보자기를 풀고 황금 캡슐을 열자 또 다른 황금 캡슐 6개가 나왔다. 놀란 주장들은 100번 절하고 다시 알 6개를 황금 캡슐에 다시 넣고 붉은 보자기로 다시 휘리릭 감싸고 9명의 칸들 중 회장직에 있는 아도 칸의 집에 책상 위에 놔두고 12시간이 지난 후 아침에 방에 다시 들어가서 꿰짝을 다시 열어보니 미소년 애기 6명이 있었다. 근데 10일 만에 애기 6명 모두 전부 거인들로 커졌다. 그 중 하나가 김수로다. 이 거인들이 세운 나라가 6가야다. 실로 숫자 666의 연속이다. 끼야. 캡슐 케이스에서 애기 6명이 담긴 황금 캡슐 6개가 나왔다. 무슨 압축 파일 압축 푸는 것도 아니고 황금 캡슐 6개가 열려서 애기 6명이 걸어 나왔고 10일 만에 거인 네피림 6명이 되었다. 이들이 6가야를 세웠다. 실로 666이로다. 끼야.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 거인 6명의 외모와 신체는 이랬다. 일단 키가 무지 컸다. 그리고 눈썹은 8가지 채색이며 아마도 8가지 색깔 광채가 번쩍번쩍이는 어떤 특수한 기계를 이마에 쓴 듯하다. 얼굴은 용 그러니까 파충류이고, 그리고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있다. 이건 고글을 낀 걸 그렇게 묘사한 듯 싶다. 이 거인들의 이름을 수노라 하였는데 수로라고도 발음한다. 이는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뜻이다. 두둥. 6명의 거인들은 6개의 가야국을 세웠다. 당시 경상남도는 변한이란 종족이 12개 부족국으로 나뉘어 변한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변한은 가야의 다른 말이다. 12개 부족국 중 6개 부족국이 6명의 거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해서 6가야가 되었다고 보면 된다. 삼국유사엔 가야가 6개만 있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이건 여러 가야 나라들 중에서도 힘센 주도적인 나라가 6개가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본 서기를 보면 가야가 아니라 가라라고 나온다. 광개토비에도 가라라고 나온다. 고대 중국 기록에도 가라라고 나온다. 가야는 좀 이름이 세월이 지나며 변한 거고 가라가 당시의 정확한 발음이다. 가야 중 좀 힘센 나라는 7개국이고 약한 나라까지 다 세면 10개국이다. 중국 삼국지 시대에는 한반도 남부엔 가야가 변한이라 불렸고, 변한은 총 12개 나라가 있었다. 자, 이건 일본 서기 신공황후기에 기록된 가야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읽어보자. 백제 근조고왕이 보낸 장군 목나근자가 닥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비자발 남가라 닥국 알라다라 닥순가라 7나라를 평정하였다. 자, 이건 일본 서기 흠명된 노에이카 때 기록된 가야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읽어보자.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국 알라국 사이기국 다라국 졸마국 고차국 자타국 산바나국 걸송국 힘내국 등 모두 10개의 나라이다. 금관가야는
수메르인들에게 문명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준 아눈나키, 즉 외계인도 저런 모자를 썼다. 아눈나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다. 금관가야 도용과 일본 야마토의 가야기로 추정되는 왕족의 도용을 보면 서양 마법사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다. 수메르 신 엔키는 하늘나라 최고신 안의 아들이며 아눈나키들 중 위대한 과학자이다. 그는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에덴 동산 딜문을 만들었고 노아의 방주를 과거로 탈출시켜 시간여행을 시켜주었다. 그는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마법사들에게 지혜를 주는 신이었다. 엔키의 별명은 니니기쿠다. 니니기쿠는 밝은 눈의 주인이란 뜻이다. 이 니니기쿠라는 말을 기억하라. 수메르의 아눈나키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보라. 서양 마법사 모자에 바이킹 뿔 2개랑 여러 개 뿔들이 막 달려있다. 사실 저건 뿔이 아니라 불처럼 솟아나오는 빛이다. 빛나는 마법사 모자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고대 일본 기록, 일본 서기와 고사기를 보면 야마토의 시조 니니기는 쿠시라는 이름의 봉우리 위에 내려와서 야마토를 세웠다. 야마토의 시조 니니기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그래서 전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 불린다. 근데 니니기가 사실 수메르에서 온 외계인이라면, 그리고 쿠시는 니니기가 사는 행성의 이름이라면 이것이 수메르의 도시 기쉬 그리고 임나가라의 구지 봉우리와 관계 있다면, 수메르 왕명록 점도판을 보면 대홍수 이후 기쉬의 왕권이 내려왔다고 적혀있다. 다시 말하지만 기쉬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수메르 도시다. 여기가 기쉬다. 저곳이 바로 노아 대홍수 이후 하늘에서 외계의 왕권이 내려왔다고 적혀있는 기쉬다.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수메르의 왕이며 지구 최초의 힘센 슈퍼히어로라는 힘센 사냥꾼 니무롯, 그 니무롯의 아버지가 쿠시다. 쿠시는 기쉬의 빠른 변화라고 주장하는 서양 학자들이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사울의 아버지 베냐민 사람 기쉬를 다윗이 베냐민 사람 쿠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쉬가 쿠시로 빠른 변화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삼국유사 일본 서기의 금관가야 전송강림 신화의 구시 봉우리도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금관가야의 구지 봉우리, 그러니까 구지 언덕의 구지는 구시를 한자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 마치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적는 것처럼 야마토의 최고 지배자 즉 전왕의 칭호가 스메라 미코토다. 미코토는 고귀한 분이란 뜻인데 스메라, 이 스메라란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짜로 안 밝혀졌다. 정말 이 스메라가 바로 수메르가 아닐까? 책사품 후 후원금 계좌 안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친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버 책사풍우 닉네임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풍우는 기원전 3500년경 동양 최초의 임금이자 중국 앙소 문화와 홍산 문화의 족장인 황제 헌원을 보필해 나침반 수레를 만들고 기문둔갑이라는 전법으로 길흉을 예측한 동양 최초의 천재이며 동이족 출신입니다. 황제 헌원은 단군 왕검의 아버지인 환웅과 동일 인물이며 야마토의 조상인 하늘의 자손 니니기와 동일 인물이며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주의 서쪽 요서 지방의 홍산 문화는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풍후의 성씨 풍씨에서 갈천씨가 나왔고 갈천씨의 후예가 바로 제갈씨이며 제갈씨의 후예가 바로 그 유명한 제갈량입니다.